제주는 예로부터 신들의 섬이라 불리며 음력 정월마다 마을제를 지내오고 있는데요. 요즘 제주 곳곳에서는 이 마을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온 18,000여 신들의 축제, 마을제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주 전통문화연구소의 문봉순 연구실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음력 정월인 요즘에 제주 곳곳에서 지금 다양한 마을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제주의 마을제가 어떤 의례인가요? 네, 그 정월이 되면 제주도 마을마다 마을제 봉행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마을에서 모시는 마을의 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지내는 공동체 제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마을제, 그렇다면 제주 도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새해가 되면 집안의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듯이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 마을의 신들께 정성으로 차린 음식으로 새해 인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일단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약하기 때문에 재앙이 혹시나 닥칠지도 모르는 재앙이나 재난에 대한 불안감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마을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불안감을 죽이면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또 마을제가 있는 유서 깊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과 공동체로서의 소속감, 이런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주 밖의 다른 지역에도 네. 혹시 제주 마을제와 유사한 그런 의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전국에 모두 마을제들이 다 있어요. 그중에서도 당산제, 당굿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영남과 호남 지방의 마을제들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와 형식이 막 다르지 않아요. 저희도 마을의 당에 가면은 큰 신목들, 백나무들이 있듯이 당산나무라고 하여서 마을의 중심이나 마을을 내려다보는 이런 산에 이렇게 커다란 나무, 소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당산이라고 하여서 마을에서 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인 경우에는 농악이 아주 발달한 곳이어서 이 농악패들하고 결합돼서 당산제와 이런 지신밟기가 이어지면서 정월 초부터 보름까지 축제처럼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제 네. 풍어를 기원하는 네네. 풍어제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예. 의례인 거죠? 그래서 마을제 중에서 가장 해촌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부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마을제인데요.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동해, 서해, 남해 모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 본 곳들이 황도의 분기풍어제도 마찬가지였고 동해안, 남해안에도 지금까지 별신굿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의 마을제라고 하면 유교식의 제례를 떠올리시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형태도 참 다양하고 또 마을제 명칭도 다양한 거잖아요. 네,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복잡해서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을제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제의 전체를 이룬다면 남성이 중심이 되어서 유교식으로 지내는 포제, 이 포제도 포제다, 이사제다, 석불제다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죠. 주로 돼지 한 마리를 희생으로 올려서 그리고 정월에 입춘 지나서 정일이나 해일을 택일해서 자시에 밤늦은 시간에 남성분들이 비밀리에 조용하게 엄숙하게 지내는 그런 제의들이 있다면 또 제주의 그 마을제 중 대표적인 것들이 마을의 본향당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마을의 여성 중심으로 무속의 신방을 모시고 이루어지는 그런 무속적인 제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들은 이 두 가지의 복합형들이 또 존재한다는 섞여서. 겁니다. 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곳이 그 애월읍 상귀리 혹시 아시는지요? 알죠, 예. 예. 그 상귀리에 보면 황다리 괴당이라는 아주 기운이 센 그런 신당이 있는데 신방이 사라진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마을의 주요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재관이 되어서 원래 신방이 가던 1월 7일 날 그 당제일에 맞추어서 유교식으로 간략하게 제를 지내는 당굿을 지냅니다. 그리고 유교식으로. 네, 예. 포제는 또 별도로 지내요. 두 개가 함께 공존하는 경우인 거죠. 그럼 이렇게 제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제주의 마을제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록으로 따진다면 제주도에 관한 기록들이 사실 조선시대 이후에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탐나지의 기록에 보면 우리가 아주 차귀당이라든지 광량당 아주 대표적인 성향을 가진 대표적인 그런 신당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제의들이 사실은 마을제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지만 탐나국 입춘굿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입춘굿에 보면은 탐나왕이 직접 참여해서 했던 굿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속식으로 지냈던 이런 그런 제이들의 유래라는 것들이 조선시대가 아닌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유교식 포제의 경우에는 유교가 제주도에 민간에 전승된 조선시대 이후라고 보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와 전통을 인정받아서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986년에 대표성이 있는 송당의 마을제와 그다음에 나범리 마을제가 두 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두 개가 대표적인 거죠. 무속의 제인 송당의 마을제와 그다음에 유교식 포제의 대표성을 가진 나범리 마을제 두 가지가 되었는데 이 이외에도 그 제의 자체가 아니라 제의가 이루어진 공간을 문화재로 지정한 민속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수산리의 울레모로 하루산당이라는 본향당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비양도에 수릴당이 있는데 비양도와 뭐 한동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추가로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주 지역의 상당수 마을들이 다 마을제를 네.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자치가 거의 뭐 감췄다 해도 그쵸. 과언이 아니거든요. 많이 네.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되게 재미난 현상이 지역마다의 격차가 아주 많이 난다는 거예요. 사실 구자업 지역 남원 표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부터 뭐라고 하죠? 좀 무속신앙의 전통이 센 곳이어서 이런 곳들은 여전히 무속식의 그 당굿들이 마을제로서 진행이 되고 해녀분들이 지내는 해녀굿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제는 포제대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반해서 한경면, 한림 그리고 안덕의 경우에는 무속식 당굿도 줄어들었지만 그 포제마저도 하는 곳들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또 재미난 것은 제주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오히려 제주시권에서 포제의 전승들이 아주 활발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애월읍의 경우에는 뒤늦게 만들어진 고성 삼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마을에서 자연 마을들에서 이런 마을제들을 다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제가 사라졌다, 줄어들었다 단편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뭐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진 건 그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줄어들게 된 이유들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제주도가 개발이 뭐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포제단이나 이런 당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토지 소유의 문제잖아요.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마을의 포제단의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마을에서 힘이 있는 분들이 남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포제는 남성 중심으로 전승되다 보니 이런 포제단은 마을의 공유지에 공간을 마련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마을의 그 무속의 당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유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이 팔리고 그러면서 개인들이 그 재산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 비용이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신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술하는 하거나 이렇게 죄를 지낼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마을에 노령 인구들이 줄어들고 하면서 인구 수가 줄어들면서 재관을 선정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어서 포제를 지내는 것들을 뭐 1년에서 2년으로 지내거나 이런 변화를 주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지금 재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대다수의 마을제들이 유교식 제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뭐 마을의 대표라든지 자생단체 관계자 뭐 이런 분들이 집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즘에는 마을 이장도 여성분들도 많이 그렇죠. 계시고 임원도 네. 이렇게 맡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자꾸 문제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마을 이장님들의 연령들이 좀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월리의 경우에는 여성 이장님이 선출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죠? 여자의 출입 자체를 아주 금했잖아요. 육지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도 예전에는 임신한 여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성들은 모두 다 그 마을 밖으로 마을 재신을 내보낼 정도로 이 가임기 여성, 그 비린내에 대한 이런 금기들이 아주 강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분이 재관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분이 제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제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마을의 여성들도 재관은 아니지만 관람을 하고 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이런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관으로 아직까지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재관은 아직까지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뭐 이것도 그런 뭐 것들은 하면 되는 것 같기도 그거는 한데. 예.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 이건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라면 또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또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라져가는 마을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2017년에 제정된 조례가 제주도 마을 전승 의례 지원 조례거든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실제로?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 문제 때문에 제를 1년에 한 번씩 지내던 제들을 2년에, 3년에 한 번씩 지내는 마을들이 있었어요. 고내리의 경우에도 매년 지내던 것들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간에 그만뒀다가 그러다가 또 2년에 한 번씩 지내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제라는 게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새롭게 마을제를 지내는 마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잘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는 방안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전승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좀 복합적인데요. 이 신앙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원형을 그대로 지킨다 모든 마을들이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변화되는 것들은 그대로 흘러가게 두되 우리가 중요성을 가진 문화적인 가치나 여러 가지 마을의 현황에 맞춰서 지켜야 될 것들은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존을 하고 나머지들은 그 변화들의 흐름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가지되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예, 선택과 집중이 여기서도 필요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